안녕하십니까, 일요 일요 리서치입니다. 리서치입니다.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서 좀 다시 해달라고 계속 근데 이상하게 안 한 게 IS 동선 것 같아요. 자료는 계속 썼는데, 오르는데. 자료도 썼는데. 예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실적이 나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이거 녹음해놓고 데이터 보시고 뭐 오늘 말했다고 이게 뭐 계속 좋게 말하는 종목인데 뭐 이제 여기서 막 지르한 얘기가 아니니까.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목표 가격 올리셨죠? 네네.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IS 동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. 사실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안 나온 실적이 맞긴 합니다. 왜냐하면 영업이익 저희 컨센서스가 한 650억, 저도 한 600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513억 영업이익 나오면서 기대치보다는 재추정치보다는 한 100억, 시장 기대치보다는 한 150억 정도 못 나온 그런 숫자인데요. 이게 이제 어디서 숫자가 좀 미스가 나왔는지를 좀 면면히 봤는데 IS 동서의 투자 포인트 이제가 되는 건설 부문, 그러니까 주택 부문이라고 할 수 있죠. 거기에서라던가 아니면은 환경 부문, 그러니까 인선 ENT 이런 쪽에서 실적이 미스가 난 거면은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해운이라던가 콘크리트 사업들, 그러니까 저희 약간 비주력이지만 적자가 계속 분기에 확대가 되다가 BDI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건설 업황도 좋아지니까 콘크리트 투입도 늘어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런 비주력 사업들이 적자가 흑자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만큼 딱 미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. 네, 그렇죠. 그거 잘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업황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는 콘크리트 사업의 경우는 투입 시기가 이제 약간 래깅이 있어서 아직은 실적이 좀 램프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해운의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운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산출하는 뭔가 운임 시기 있는데 뭐 그거에 따르면 아직은 뭐 약간 좀 좋지 않나 봅니다. 그래서 저도 뭐 그쪽 뭐 사업 영역에 대해서 너무 그렇죠. 규모가 작아서 면면히 좀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4분기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적자가 지속이 또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보다는 안 나왔다. 근데 제가 만약에 건설이나 뭐 환경 부분에서의 미스가 있었으면은 조금 뭐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 하향 같은 거를 해봤을 텐데 사실 뭐 그런 본업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2021년에도 긍정적인 실적 기조는 지속이 될 걸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순이익단에서도 조금 이제 영업이익 안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순이익이 안 나왔는데 이제 잘 읽어보니까 그 아토스터디라는 이제 투자회사를 매각을 여기 독서실인데요. 이제 여기 비주력 사업 매각을 하면서 생기는 중단 손익이 좀 있었다. 그래서 IS 동서는 보니까 2020년 실적을 통틀어 보면 순이익단에서 계속 꾸준히 뭐 이누스라던가 이런 이제 비주력자 회사들 매각하면서 생기는 중단 손익이 순이익에 계속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순이익만 놓고 보면 사실 2021년은 기저가 많이 생겨서 성장률이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1년 이제 올해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했는데 IS 동서 제가 항상 이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보여드리는 그 로직도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과 그다음에 중산지구의 개발 이익 일부를 반영을 해서 이제 평균치 밸류에이션이 얼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걸 좀 적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IS 동서 2021년에 ROE가 보니까 한 16.9% 정도까지는 성장이 나올 걸로 보여져서요. 그거를 고려해서 IS 동서의 역사적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찾아보니까 ROE 한 16.9%에서는 PBR 한 1.5배 정도 주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. 보시면 될 것 같고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올해 4분기에는 저희 주택이 이제 진행 기준이 있고 인도 기준이 있는데 인도 기준으로 매출 인식되는 거는 내 땅에 내가 하는 자체 현장 중에 일부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제 한꺼번에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4분기에 이 동대구 에일리넷들이라는 현장이 전체 매출 한 3,200억짜리인데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한 80% 정도는 2,000억 정도는 충분히 4분기 한꺼번에 매출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요. 이거 하나 들어오는 걸로만 보더라도 사실 실적이 좀 세게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2021년 실적 성장에 대해서도 많이 IS 동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회사의 IS 동서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분양을 많이 한 숫자가 얼마냐 찾아보니까
2019년에 4,700세대 정도 분양을 했고요. 작년에는 한 2,400세대 정도 분양을 해서 그 분양 물량 베이스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올해 분양 목표치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. 올해 미니멈 9,000세대 이상 분양. 그러니까 거의 뭐 히스토리컬리 하이 수준의 곱하기 2 정도에 되는 수준을 2021년에 분양을 하겠다. 지금 이게 IS 동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중소형 건설주들도 그렇고 올해 이제 분양 목표치가 다들 엄청 높은 상황인데요. 건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분양 공급 계획이라는 거는 이미 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시기만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늦어져봤자 뭐 몇 달 정도는 3개월, 4개월 이렇게 늦어질 수는 있어도 이 분양 공급 물량을 터무니없이 잡진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서 이 거의 한 9,000세대 이상 올해 분양을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장성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나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1년 주택을 통해서 매출 성장, 이익 성장 나오고 환경 부분인 인선 E&T가 이제 영업단에서 매출과 이익을 방어해주면서 또 영업단의 코엔텍의 순이익이 들어오고 중단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면서 EPS 성장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된다. 그래서 제목처럼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다 보고 있고요. 그 장기적으로 주가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그 대형 현장인 중산지구의 경우는 경산시 중산지구의 경우는 토지 매입은 일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언제 할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연내 뭐 극연말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이 좀 가시화가 올해 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펀더멘탈 좋고 주가 재료도 좋고 다 좋고 해서 이제 목표 주가는 올렸고요. 근데 약간 아쉬운 거를 굳이 이제 찾자면 그동안 작년 기준으로 건설 업황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별로 건설을 안 볼 때도 혼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대형 건설주라던가 뭐 건자재 같이 약간 눌려있던 종목 위주로 조금 수급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수급적으로 볼 때 조금 IS 동서한테 불리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다.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.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건설센터 전체를 놓고서 이제 그 안에서 종목 찾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IS 동서가 유니크한 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IS 동서는 건설도 있지만 사실 폐기물이라는 모멘텀 때문에도 다 이걸 선호했는데 네. 주주시라면 왜 이게 생각보다 약할까?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네, 최근에 이제 막 눌려있던 걸 막 찾다가 그러니까요.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주가가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 막 엄청 슈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데 치고 못 나가는 이유 이게 적절한 오늘 우리 한 얘기 아닐까요? 그쵸. 다른 종목 막 눌려있던 거 작년에 되게 별로였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수급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여서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요. 장기채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막 빠지지도 않 차라리 그쵸. 오르는 쪽에 가까웠지 빠진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더딜 수는 있다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 이게 네,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. 그래요. 네. 마무리치다 왜냐면 IS 동서 워낙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네, 오늘 네, 네. 나가시기 전에 잠깐 녹음하자고 한 거니까 네. 우리 김세현 연구원도 녹음하는 거는 이제 저번 사건 이후로 좀 조용히 하시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함께 고민하시죠.